헤일리 트럼프 대안으로 뜬다. 그 뒤에 있는 공화당의 최대 돈줄이라고 했는데 이 후보가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공화당의 현재 경선 후보죠.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이죠. 1년 앞으로 다가온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압도적이죠. 뭐 60%가 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진에 나온 분처럼 그 미국 대사죠.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주 UN 미국 대사를 지냈던 니키 헤일리 뭐 51세라고 하네요. 경선 초반 판세를 좌우해서요. 이 대선 풍향계라고도 불리는 뉴햄셔 주에서 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이 헤일리는요, 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보수주의를 내세워서 당내의 어떤 중도층을 급속도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이 폴리티코에서는요, 헤일리의 어떤 상승세에 위기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또는 뭐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한 이 헤일리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하는 방안을 또한 측근과 상의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뉴햄셔 공화당 경선과 관련해서 이 예비 경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 그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의 격차가 트럼프는 33, 헤일리는 29 해서 4%포인트 밖에 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오차범위 내로 들어선 거니까 뭐 다른 후보들은 뭐 보잘것없어요. 뭐 크리스 크리스티 뭐 13%, 그다음에 론 드센티스라고 하는 플로리다 주지사 굉장히 초기에 각광받던 후보였는데 뭐 6% 뭐 이런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후보 누구냐라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공화당 경선 후보 중에 비백 라마스와미라고 하는 후보를 제가 올렸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 후보가 초기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호불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주목받는 후보들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키 헤일리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민 2세예요. 그 인도계 사람입니다. 좀 인도 사람 같이 생겼나 싶긴 한데요. 당연히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 사람 같이 생겼겠죠. 보수 성향이고요. 2017년, 18년 주 UN 대사로 재임했고요. 여러 뭐 대북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경제 제재 결의안 통과하는 등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 강경 대응 그리고 그런 방안을 내세워서 지명도를 키웠습니다. 태생은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고요. 원래는 종교가 인도 어떤 종교였었는데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다 인도 출신의 이민자로서 아버지는 교수였었고요. 어머니는 교사로 근무하다가 의류 비즈니스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어머니 일을 원래 돕던 헤일리가요. 대학교에서는 회계학을 전공했다고 하고요. 지역의 어떤 Chamber of Commerce, 뭐 상공회의소에서 경력을 쌓다가 시의원, 주 하원의원 뭐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서 39세에 최연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 당선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분의 정치 성향은요 다소 온건 보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록 UN 대사에 발탁이 되긴 했지만 여러모로 트럼프와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 국제 정치라는 면에 있어서는요 해외 개입을 굉장히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개입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원하고요. 마치 이거는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이라고 하잖아요. 니오 컨서버티브, 딕 체이니 부통령 뭐 이쪽의 이 방식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분명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와는 좀 다른 거죠. 고립 정책인 거잖아요. 내가 아메리카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다른 나라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입장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주의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입장 때문에도 굉장히 니키 헤일리 후보는 인기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론 드센티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트럼프 강경 보수 지지자들의 어떤 대안으로서 고려가 될 수는 있겠으나 니키 헤일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고요. 국내 정책 면에 있어서도요. 다른 후보들보다는 온건하다고 하네요. 예컨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던가 아니면 낙태 문제에 있어서도요. 좀 더 완화된 그런 견해를 보여서 공화당 내에 온건파 여성들의 표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온건 보수이면서 아무튼 뭐 이런 사람인데 다시요. 이 공화당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내년 초에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1월 15일 날이요. 아이오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코커스예요. 그리고 1월 23일에 방금 말씀드린 뉴햄셔 주에서 프라이머리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앞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선 후보 경선 방식에 당원들만 모여서 후보를 뽑는 게 코커스 방식이고요. 당원 대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프라이머리, 뭐 예비 선거라고 하는데요. 아이오와주는 당원 대회 방식인 거고 그 다음에 하는 뉴햄셔가 이제 예비 선거 방식인 거죠. 그렇다 보니 이게
이게 결국 모든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방식으로의 첫 번째 경선지가 뉴햄셔이다 보니 민심 풍향계라고 불린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헤일리 후보가 4% 3% 차이로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밖에 첫 번째 아이오와에서 1월 15일 날 한다 그랬는데, 이때요 아이오와에서는 트럼프가 여전히 뭐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헤일리는 여기 2위도 아니고 3위인 건데,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헤일리 후보가 지금 현재 이제 아이오와 쪽에 또 굉장히 집중 공략하는 그런 상황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아이오와에서 당원대회, 그리고 뉴햄셔에서 최대한 트럼프를 따라잡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또 동남부 지역에서 특히 이제 자신의 정치 텃밭인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2월 후반, 2월 중순쯤에 이 예비선거가 잡혀 있는데, 이때 또 선전하면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본인 뜻대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사실은 그녀가, 이 후보가 각광을 받게 된 계기도 여기 제가 제목으로 넣었던 공화당 내 최대 돈줄의 어떤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게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콕 브라더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니키 헤일리를 인도르스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헤일리를 위해 미국 공화당의 최대 큰손인 콕 브라더스와 콕 브라더스가 만든 그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최대 정치 조직, 말하자면 이제 슈퍼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AFP라고 합니다. Americans for Prosperity. 뭐 한국말로는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정도일 텐데요. 이러한 슈퍼팩이 이 뒤에서 적극 지지에 나서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슈퍼팩이 뭐냐, 그리고 또 AFP는 뭔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팩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PAC라고 해서 Political Action Committee거든요. 뭐 정치행동위원회 정도가 될 텐데요. 뭐 민간 단체로서 로비라기보다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어떤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대의에 대해서 이들을 위해 자금을 모아서요, 서포트하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는 데 돈을 쓰고 어떤 정책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민간 조직인데, 그 중에서도 이 팩 중에서 슈퍼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금하고 지출하는 데서 제한이 없어서 굉장히 막강한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콕 브라더스, 콕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콕 브라더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공화당의 최대 자금줄이면서 뒤에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2019년인가에 돌아가셨는데, 결국 공화당 막후의 최대 돈줄인데, 이 콕 네트워크는 뭐냐? 코크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이 다국적 복합 기업이 있어요. 여기서 이들의 뭐 회사의 오너죠. 찰스 코크 가 이분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 코크는 이제 돌아가셨다 했는데, 두 억만장자 형제가 2004년에 이러한 뭐 본인들과 같은 초고액 기부자 기업들을 규합해서 만든 어떤 그 자유주의 보수 정치 단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슈퍼팩을 통해서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저세율의 조세 정책,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 세율을 낮추고 연방 재정 적자라던가 뭐 돈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국가 채무도 줄이라는 얘기죠. 방만한 어떤 국가의 운영을 지향해라 또는 뭐 배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어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 슈퍼팩 그리고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뭐 일단 그 콕 인더스트리라는 회사 자체가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이 프라이빗 컴퍼니, 비상장 회사인데요. 미국에서 카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곡물 회사 있잖아요. 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이 비상장 회사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찰스 코크는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발표했던 그 지난해 최대 억만장자 순위에서 22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큰 손인 콕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의 정치 조직인 AFP, 말씀드렸던 이 슈퍼팩,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이 자금을 무기로 이제까지 계속해서 공화당의 어떤 뭐 의회 선거 또는 뭐 중간 선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주도해 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가 헤일리를 지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의미한 인도르스먼트를 코크 네트워크로부터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였었던 것인데, 그들이 얘기했던 바는 결국 트럼프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어떤 많은 공화당의 가치, 정책,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 결과로 이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좋은 공화당 후보들이 최근에 여러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최근의 선거 환경이고, 그런 면에서 결국 통치 판단이라던가 정치 경험, 정책 경험을 가지고 이 양극단으로 찢긴 나라를 벼랑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검증된 지도자가 헤일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덧붙인 것은 헤일리는 트럼프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어떤 부동층, 온건한 성향의 유권자들,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공화당 지지의 양대 산맥일 텐데, 하나는 전통 공화당의 주류죠. 조지 부시 행정부 때의 그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는 굉장히 이잖아요. 그러나 또한 지금의 공화당은 평정하고도 남은, 평정한 지 오래된 그런 다 보니 둘의 대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 거죠. 서로 아주 정말 여기 지금 제가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앙숙이에요. 커크 네트워크는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경멸하고 뭐 정말 overrated 됐다라고 하고 서로 이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관계인데요. 한편 이 커크 네트워크에서 지향하는 국제정책과 또 니키 헤일리의 국제정책이 또 일치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하는 거 반대하고 적극적인 해외 개입이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을 해서라도 반대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데, 커크 네트워크는 그런 면에서는 해외 상황에 대해서는 불간섭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해외 정책, 그 아메리카 퍼스트하고 또 더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이러한 거의 모든 주의 활동 지부를 둔 이 AFP 커크 네트워크의 지지 표명은요, 헤일리에게 정말 천군만마와도 같은 그런 희소식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조금씩 또는 뭐 뉴햄프셔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따라붙은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선거운동원 조직을 활용해서 얼마나 트럼프의 대안으로 뜨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인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주도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비관적인 전망이 더 대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최종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가 결국 중도적인 민주당세가 강한 뉴햄프셔이다 보니 이런 것이지,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아이오와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지지도에서는 뭐 40% 50%까지도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요. 결국 공화당의 지지자로서 트럼프의 극단적인 발언이라던가 아니면 현재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여러 법적인 리스크에 지친 공화당 내의 어떤 고학력, 고소득층이 지지를 헤일리에게 보이다 보니 픽업을 하고 있긴 하나, 그러나 헤일리가 트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 계급의 지지, 이들이 결국은 마가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로 통칭되는 이 트럼프의 극렬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요원한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공화당 경선을 둘러싼 최근 소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최대 돈줄이라고 하는 커크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 좀 다뤄봤습니다. 재미있는 소식이었습니다.